홍길동전. 홍판서의 아들인 홍길동은 열심히 노력하여 높은 학식과 뛰어난 무술 실력을 갖추지만 서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 그러던 중 집안에 자신을 해치려는 흉계가 있어 이를 물리치고 집을 나온다. 홍길동은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알아보고 스스로 부하가 되고자 하는 도둑들의 청을 받아들여 도둑 무리의 우두머리가 된다. 길동은 이 도둑의 무리를 활빈당이라 하고는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가급의 관리 가운데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은 사람이 있으면 그 재물을 빼앗고 혹 집안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도왔다. 그는 백성의 재물은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지 않았으며 나라의 재물 또한 손대지 않았다. 어느 날 길동이 활빈당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합천 해인사의 재물과 함경감사의 밭곡식을 빼앗아서 우리 소문이 널리 퍼진 바 관군이 내 이름까지 관아 문 앞에 붙였으니 오래지 않아 잡힐 것이다. 그대들은 내 재주를 보라. 길동은 자신과 7명의 길동을 팔도에 하나씩 흩어지게 하고 각각 수백 명을 거느리고 다니게 하였다. 그러니 어느 길동이 진짜 길동인지 알아낼 도리가 없었다. 이들 8명의 길동이 팔도를 돌아다니며 요술로 바람과 비를 불러일으키고 가급의 곡식을 하룻밤 사이에 종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며 서울로 가는 복물을 보이는 대로 뺐으니 온 나라가 홍길동 이야기로 떠들썩하게 되었다. 이에 팔도의 감사가 일시에 서울의 임금께 장계를 올려 홍길동을 잡기 위해서는 포도청 군사를 동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임금이 장계를 보고 크게 놀라 말하기를 이 도둑의 용맹과 술법은 옛날 치우도 당하지 못하겠구나. 아무리 신기한 놈인들 어찌 한 몸이 팔도에서 한날 한시에 도둑질을 하겠는가. 이는 보통 도둑이 아니니 잡기가 어려우리라 하고 좌우 포도청 군사들을 함께 내보내 도둑을 잡으라 하였다. 임금은 다시 팔도 감사들에게도 길동을 잡아들이라 어명을 내렸으나 아무도 잡을 수 없었다. 혹은 높은 벼슬아치로 변장하여 수레를 타고 다니고 혹은 암행어사인 것처럼 위장하여 탐관오리를 벌하는 등 여러 모습으로 변장하여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므로 누가 홍길동인지 알기 어렵고 알았다 하더라도 뒤를 쫓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임금이 크게 노하여 말하였다. 이놈아, 아마 사람이 아니고 귀신인 듯한데 누가 능히 그 근본을 짐작하겠는가? 그러자 앉아있던 한 사람이 나서며 아뢰었다. 홍길동은 전임 이조 판서 홍모의 서자요, 병조 좌랑 홍인영의 서재이오니 이들 부자를 부르시어 물어보시면 자연 알게 되실 줄 아옵니다. 임금이 이 말을 듣고 홍인영을 경상감사로 임명하여 홍길동을 잡아들이라고 명하였다. 홍인영은 자수를 권하는 글을 곳곳에 붙여놓고 길동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십 명의 하인을 거느린 한 소년이 나귀를 타고 영문 밖에 와서 감사 뵙기를 청하였다. 감사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들어오게 하니 길동이 머리 숙여 인사하였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아버지와 형을 위태하면서 구하고자 함입니다. 생각건대 제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있었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와서 지난 일을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이제는 제 몸을 묶어 서울로 올려보내소서 하고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감사는 길동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길동을 죄수호송에 사용하는 수레에 태워 서울로 보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팔도에서 다 길동을 잡아올려 서울에 잡혀온 길동이 8명이나 되었다. 8길동은 임금 앞에서 서로 다투어 말하였다. 네가 진짜 길동이라 나는 아니라. 이에 임금이 길동에 붙인 홍판서를 불러 진짜 길동을 알아보게 하였다. 홍판서가 8길동을 꾸짖으니 8길동이 임금에게 아뢰었다. 신은 본래 천비소생이오라. 아비를 아비라 못하옵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오니 평생 원한이 마음속에 맺혀 집을 버리고 도둑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었사오나 백성은 추호도 범치 않았사옵고
탐관 오리들이 백성의 고열을 빨아서 모은 재물을 빼앗아 싸우나 이제 10년만 지나오면 떠나갈 곳이 있으니 바라옵건대 성상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소인을 풀어주시옵소서. 말을 끝낸 8길동이 일시에 넘어지면서 지프로 만든 재웅으로 변하였다. 길동은 사대문에 방을 붙여 자신에게 병조판서를 내리면 잡히겠다고 하였다. 임금은 고심 끝에 길동에게 병조판서 벼슬을 내렸다. 이 길동은 임금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공중으로 사라졌다. 길동이 홀로 남경으로 가다가 한 곳에 다다랐는데 그곳은 율도국이었다. 산천이 맑고 깨끗하고 오가는 사람이 많아 가히 살만한 곳이었다. 율도국을 떠난 길동은 남경 땅 제도섬으로 들어가 곳곳을 돌아다니며 구경하다가 오봉산에 이르렀는데 그곳이 크게 마음에 들었다. 기름진 들판이 넓게 펼쳐져 있어 사람 살기에 알맞은 곳이었다. 길동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내 이미 조선을 떠나기로 하였으니 이곳에 와 숨어 지내다가 큰 일을 도모하리라. 임금이 공중의 후원을 거닐고 있을 때 공중에서 한 소년이 내려와 말했다. 신은 전임 병조판서 홍길동입니다. 임금이 놀라 물었다. 너는 어찌 심야에 왔느냐? 길동이 대답하기를 신이 전하를 받들어 만세를 모실까 하였사오나 천비소생이라 벼슬길이 막혔는지라. 이러므로 사방의 제멋대로 놀아 관청의 폐단을 일으키고 조정의 죄를 얻음은 전하께 알게 하려 함이더니 신의 소원을 풀어주옵시니 전하를 하직하고 조선을 떠나가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는 만수무강하옵소서. 말을 마치고 공중으로 사라지거늘 이후로는 길동의 폐단이 없음에 사방이 태평하였다. 길동은 3,000명의 도적 무리를 거느리고 벼천석을 실은 배를 몰아 남경 땅 제도섬으로 들어갔다. 수천 채의 집을 지어 들어살 곳이 정해지자 함께 힘써 농사를 짓고 무술을 익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창고마다 재물이 가득 쌓이게 되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가 되었다. 마침내 길동은 잘 훈련한 무리를 이끌고 오랫동안 마음에 두었던 율도국 정벌에 나섰다. 율도국 군사들이 힘껏 맞서 싸웠으나 끝내는 져서 길동에게 항복하였다. 길동이 율도국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이 되자 산에는 도적이 없어지고 길에는 떨어진 물건을 주워가는 이가 없게 되었다. 율도국 백성은 태평성대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다.